자,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조건 작성하라고 범위가 어디 있었죠? 요만큼 있었던 거 알고. I39에서 K40 요만큼 주어져 있죠. 요만큼. 네? 자, 근데 어디 다른 빈자리에 가서 요 조건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AND라는 큰 조건 한 개, AND라는 큰 조건 두 개라는 시각, 큰 조건 두 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큰 조건 처리할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성별남. 자, AND잖아요. 큰 조건 한 개가. 그 다음에 영어가 필드명 연이어 쓴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AND니까 같은 행에다가 앞을 써야 됩니다. 자, 결합 조건 어떻게 작성하냐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한 개짜리입니다. 큰 거 한 개짜리. 자, 그 다음 또 다른 큰 거 한 개는 자, 여기다 적죠. 필드명이니까 연이어서 성별. 자, 근데 요 큰 엔드 조건 한 개와 큰 엔드 조건 둘 사이의 관계는 뭐죠? 오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용을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다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 자, 그 다음 필드명은 연이어 수학. 그러면 이게 같은 큰 조건 안에 같은 세트잖아요. 그러면 값이 여기다 이렇게 나. 엔드니까 여기다 적혀야 되겠죠. 92선. 자, 그러면 자, 어찌됐든 이 내용에 이 엔더와 결합 조건의 조건 작성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을 적으려고 셀이 총 몇 개 필요하죠, 지금? 엔더와 결합 조건을 다 작성하고 보니까 셀이 몇 개 필요했습니까? 3, 4, 12, 12개의 셀이 공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셀은 몇 개? 몇 개? 9개. 9개 문제였어. 그러면 저 12개를 9개의 영역 안에 다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별 필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시작 위치가 여기니까. 그 다음 필드명, 저기 죄송합니다. 서식은 어떻게 나와 있든 상관없다. 내용만 정확하면 된다. 남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자, 그 다음 영어 필드명 연이어서 작성,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큰 엔드 조건이니까 90 이상 옆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90 이렇게 이제 한 개를 적겠죠.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엔드 조건을 작성을 하려고 보니 성별이라고 하는 필드명이 같은 필드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뭘 가르쳐 드렸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같은 필드명을 쓰고 있으니까 열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필드명 복사. 그리고 요게 한 세트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수학이란 값은 요 행에다가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행이니까 엔드잖아요. 요렇게 12개의 영역을 요렇게 9개의 셀에다가 12개의 셀이 작성되어 있는 조건을 9개의 셀에 이렇게 줄여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행정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끝! 그러면 이꼴 D-average 함수명은 대문자리면 손자면 상관이 없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다 됩니다.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계산할 필드명, 총점, 필드명, 조건 범위, 9개의 셀 범위, 그래.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만만찮은 내용들이고, 네. 일단 오늘은 계산 작업이 돼. 함수는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하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내용을 넘어갈 겁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4, 기본 작업 4 파일로 넘어갈 겁니다. 네? 자, 시트 이름, 자동 필터,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기본 작업 4 파일에 자동 필터 뒤쪽에 있습니다. 시트 이동 단축 통해서 이동하시고. 자, 저희들 교재 페이지는 일단 52페이지를 일단 펼쳐 놓으시고요. 자, 그 제목이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필터라는 겁니다. 필터. 자, 필터가 뭐냐? 뭐 필터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건데 말 그대로 걸러낸다라는 그런 이야기, 걸러내겠다. 자,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이런 걸러내는 필터라고 걸러내는 이런 기능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오늘 데이터베이스 함수 방금 하셨던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그다가 필드도 안 적용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 적용 후 결과는 레코드 안 해놨다. 이것도 이제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인데, 이거는 결과를 기능 적용하시고 난 이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내용을 걸러내겠다. 그리고 이 필터에 관한 정의는 기능에 대한 의미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 이미 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계산을 하겠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런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뽑아가지고 화면에 표시하겠다. 그게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필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찌됐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실 때는 조건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좀 쉽게 설정해서 레코드를 뽑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자동 필터라고 그러거든요. 조건 설정이 좀 쉬운 거. 근데 수동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거든. 그걸 이제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동이라는 건 좀 귀찮고 불편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 뭐부터 볼 거냐면 자동 필터라는 내용부터 볼 겁니다. 자동 필터. 이런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성별이 여인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동 필터라는 기능. 자, 적용하는 순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데서 데이터베이스 일단 쓰면 돼. 자, 이 기능은 위치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요 깔때기 모양 뭐 보이죠? 깔때기 모양의 필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게 자동 필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필터. 함수처럼 뭐 함수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요런 기능들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필터. 고민 안 하시고. 그러면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보이세요? 필드 명 옆에 역삼각 형태의 단추가 보일 건데 이 녀석의 이름을 필터 목록 단추라고 할게요. 필터 목록 단추. 그러면 성별이 여인 걸 보겠다. 그러면 성별 필드에 가면 남이라는 데이터가 2번 이상 보이고요. 여라는 데이터가 2번 이상 보입니다. 이런 값들을 우리는 중복값이라고 합니다. 같은 값이 여러 번 보인다. 중복값이라고 그러고요. 성별 필터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남자 이게 조건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남, 여 해서 그 많은 남과 여 중에 딱 대표적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그러고 이게 녀석이 하는 보통 고유값은 조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이라는 부분이 체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인 레코드와 남인 레코드가 화면에 다 나타나 있는 상태고요. 자, 조건 설정합니다.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이게 조건 설정입니다.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필터 처리된 필드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나타납니다. 확인하시고요. 필터 처리된 레코드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번호가 행번호가 파란 색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까 기능 적용 후 즉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하고 결과는 뭐 레코드 단위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어진다. 이 문구 이해되시죠? 그다음 이건 시험과 상관없지만 만일에 이게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백데이터라는 게 필요할 거네. 아이고 잠깐만요. 제 정신 나갔군요.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시고 여러 다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여인 레코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필테이제. 자 다시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자인 레코드를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첨부해서 올려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 단축키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점점점점점점 뭐 움직이는 점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복사된 내용이고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면 백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 이쁘게 꾸미시면 되겠죠. 표 자체를 꾸민다는 기능 기억나세요? 이거? 에? 이거 잊어버리시면 또 안 되겠죠. 이거 했습니다. 이거. 여기. 자, 그 다음 큰일 났고. 붙여넣기를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빠져나오고 싶다. 무슨 키? ESC 키. 다음 필터 처리된 내용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필터 처리된 필드에 있는 이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해당 필드에서 필터 이제 해당 필드 여러분 조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함수가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조건을 처리하면 볼까요? 총점이 250 이상.
0.2. 자, 그러면 총점 필드에 가서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에 있는 체크 버튼을 이용해서 250인 값들만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코더가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항상 머릿속에 100만 개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럼 100만 개나 되는 레코드 중에 250 이상을 체크하는 게 몇 번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귀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점이라는 필드는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입니다.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숫자로 구성된 필드입니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이게 숫자 필드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죠. 다 안 배운 내용도 있고, 전달해드리지 않은 내용도 있고, 전달을 해드리면 알만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크거나 같음이잖아. 이상. 요거 조건이.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정 필터 작업창이 사용자 필터 대화 상자가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는 대화 상자 창이 값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요. 그다음 총점 필드 기준 조건들 중에 크거나 같다. 기준값 250. 그리고 확인하시면 250인 레코드들만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필터.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자료가 좀 값이 이렇게 가지런하지 못하네요. 값을 가지런하게 나열하겠다. 뭐라고요, 그걸? 아까 첫 시각에 했을 때, 랭크 할 때, 정렬이라고 그랬죠, 정렬. 그래서 자동 필터 안에는 정렬 기능도 있다. 그래서 뭐 오름 차순이나 내림 차순 형태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러면 레코드 단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거 보이세요,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 결과 확인하셨으면 총점 필터 처리된 부분 해제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이런 거 할게요. 250, 200 이상, 총점에서 200 이상, 250 이하인 데이터 레코드만 뽑아내려고 합니다. 자, 엑셀에서 어떤 값 이상, 어떤 값 이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이름 붙여서 해당 범위라는 영어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엑셀 프로그램상에 씁니다. 지금 있습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if 함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교 연산자가 연속해서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엑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해를 해야 됩니다. 총점 200이다. 총점 250이야. 이렇게. 자, 분해하고 나니까 조건이 몇 개죠? 응? 2개.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 이거 AND입니까 OR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교재에 있는 문맥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 10번 중에 한두 번은 그런 표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AND일까요? OR일까요? 자, 총점이라는 수직선을 긋습니다. 총점이라는 수직선을 긋고 200 이상인 부분, 그 다음에 250 이하인 부분 2개가 어떻게 되죠? 교차되죠. 모두 만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AND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자, 그래서 이 내용, 자,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글자로. 한글로 총점 200 이상, 250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글자로.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자, 보세요. 총점 필드에 가서 숫자 필드에 해당 범위라는 문구 보이시죠? 해당 범위.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그러면 자, 보세요. 총점이 크거나 같다.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창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총점이 크거나 같다. 필요에 따라 바꾸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상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본값 나오네요. 200. 작거나 같다. 250. 자, 둘 사이 관계가 뭐라고요? AND. 그리고 A, AND. 또는 O와. 그래서 A, AND. 그래서 이 내용을 분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되게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들고 있죠. 자, 확인 하면 이렇게 좀 가지런하지 않네요. 좀 가지런하게 맞출게요. 그러면 200에서 200 이상 250 이하인 자료들인 네 코드들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 총점 필드에서 필드 이제 자, 그 다음 단계로 갈까요? 지금 열심히 수업 듣고 계시죠? 표정들이 뭐 제가 뭐 고품을 잘못한 표정들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눈빛만 살아계세요. 눈빛만. 자, 성명이 고소연, 성명이 백심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갈게요. 그럼 여기 가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명 필드에 가서. 그래서 모두 선택 단추 해제하시고 고소연 110미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나가시기 전에 확인 단추 누르시기 전에 잠깐만 대기. 지금 조건 몇 개 처리하셨어요? 2개 처리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지금 이건 이 사항은 이게 엔드라고 해석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성명 안에 고소연 110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오합니다. 즉 고소연 쪽에 해당되는 값이 조건이거나 백심에 해당되는 조건이거나 둘 중에 한쪽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용은 오합니다. 오합.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뭐 되게 전체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수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뭐 수식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조건 다루는 게 되게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갈게요. 자,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자, 문제를 읽기 전에 자, 요거 원래 처음 상태 깨끗한 상태 돌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지금 여기에 자동 필터 기능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자동 필터 기능 자체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셀 포인트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인데 요 회색 깔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자동 필터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요걸 다시 한번 더 클릭해서 회색 부분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자동 필터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타내실 때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클릭,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더 클릭. 자, 일단 없애세요. 기능 없애시고. 자, 교재 58페이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합격 현황표에서 지금 보고 계시네, 여기서. 성별이 여이면서 조건 보이세요, 이제? 에? 이 정도는 보이시겠죠? 총점이 250 이상인. 조건 두 번째 조건 보이세요? 데이터만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 자, 검색, 추출, 필터. 그는 검색이라는 용어가. 그 다음 어떤 조건을 처리할 거라고요? 성별이요. 라는 조건. 그 다음 총점이 250이라는 조건. 엔드 믿고 갑니까? 응? 문제의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죠? 엔드. 오케이. 요렇게. 자, 그러면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한다. 자동 필터 기능을 일단 적용을 시켜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필터. 자동 필터. 자, 그 다음. 성별 필드에 가서 인 조건 설정하시고. 총점 필드에 가서 자, 이거 자, 자, 그러면 성별인 레코가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조건이 들어가면 이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엔드입니다, 엔드. 숫자 필터에 가죠. 필터 조건에 가서 크거나 같다. 250.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가 나타나면 조건 설정 확인. 이건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 보세요. 같은 필드 내에서 엔드 조건 처리 가능하고요. 같은 필드 내에서 OR 조건 처리가 가능하고요. 같은 필드, 죄송합니다. 다른 필드 간에 엔드 조건 처리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경우의 수가. 다른 필드 간에 OR 조건은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방금 보셨잖아요. 처리되고 나면 엔드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디 가서 하냐고요. 그다음에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은 보고 필드에서 처리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 다 보고 필드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요. 자, 오화 조건 방금 사용자 지정 대하상자라는 게 나타났을 때, 자, 제 화면 보세요. 조건을 몇 개까지 처리가 가능하죠? 한 필드 안에서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세 개, 네 개씩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고급 필드에 가서 한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고급 필드를 배우셔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이 여러 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여러 개. 그럼 이것도 원상 복구를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려면 여기 가서 필터 해제, 여기 가서 필터 해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요거까지 참고로 지우기. 조건 지우기. 조건 지우기. 자동 필터 지우는 건 요거라 그랬죠.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컨트롤 Z 한번 또 눌러보시고. 이게 우리가 문제 푼 결과죠. 어쨌든 여기까지 저장. 자, 그 다음
지금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뭐 작업 표시줄이나 보기 탭에서 창전한 엑셀 기능 정리라,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와야 되겠다.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아까 요거 조건 지우기, 필터를 알았으면 몇 가지를 좀 더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하죠. 총점이 가장 높은 세 개의 레코드를 필터 처리하겠다. 그러면 총점 필드에 가서 필터 목록 단축. 자, 물론 여기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 필터라는 조건에 가셔서 찾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가장 높은 거니까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상위 10이라고 하는 뭐 영문으로 번역하면 탑10이라고 하는 요 조건입니다. 이게 큰 값부터 작은 값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탑10. 그러면 상위 큰 값부터 10개. 이 값은 조절 가능합니다. 값 조절 단추를 통해서 3개의 항목, 즉 개수, 퍼센트는 비율, 전체에 대한 비율. 그래서 3개만 나타냅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총점이 가장 작은 30%만 필터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크다 작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숫자 필터에 탑10 상위 10에 가시고요. 이번엔 작은 값부터 몇 개? 30.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30. 자, 그 다음. 개수 개념이 아니라 퍼센트 비율 개념이 되겠죠. 아니면 퍼센트. 그러면 이게 총 15개인가요? 15개에 30%면 3, 5, 15. 잠깐만요. 15 곱하기 4, 4.5개. 4.5개, 0.5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4개만. 4개의 레코드만. 뭐, 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3개만 더 할게요, 이제. 필터를 배웠는데 이걸 안 배웠다. 그러면 좀 시험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성명의 일시성을 가진 레코드를 필터 처리하라고 한다면 엑셀이 자동 필터 일단 해제부터 할까요? 성명의 일시성을 가진 레코드를 필터 처리하라 그러면 엑셀이 성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모릅니다. 엑셀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이 조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성명 필드의 시작 문자가 2라고 해석합니다. 엑셀은. 그래서 성명 필드에 가서 자, 물론 이시성을 가진 저 내용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 필터,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죠. 그래서 텍스트 필터라는 조건에 가보시면 시작 문자라는 조건 보이세요? 시작 문자 클릭. 성명 시작 문자 2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문자대 일단 직접 입력이니까 이거 쌍따옴표 처리하시는데 아닙니다. 쌍따옴표를 붙여야 될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수식 작성 시. 이건 지금 식 작업이 아니죠. 그냥 값을 입력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 머릿속에는 일시성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엑셀은 뭐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모르니까 그냥 시작 문자 2라고 해석한다. 자, 필터 해제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위로 끝나. 그러면 끝 문자 미라 성명 필드 끝 문자 미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조건을.
뭐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텍스트 필터에 가서 끝 문자, 여기 기준값 미를, 문자 미를 쌍방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자, 필터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필터 이제 자, 성명에서 지를 포함한다. 그 지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은 맨 앞에 지자가 올 수도 있고요. 가운데 지자가 올 수도 있고, 여기 한지석이 있네요. 끝에 지자가 올 수도, 한숙지도, 하숙지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명 필터가 텍스트 필터. 뭐 포함하지 않으면 의미는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포함. 내용은 지. 하기. 지금 성명의 데이터의 길이가 지금 짧은 관계로 제가 한자씩만 이렇게 찾는 걸 보여드렸지만 실제는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시작 문자 특정 단어, 끝 문자 특정 단어 보통 그다음에 특정 단어 포함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글자 한자짜리로만 찾는 게 아니라 두 자짜리도 올 수가 있고 세 자짜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정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귀찮게 죄송합니다. 자 기능 정리로 갑시다. 이제 자동 필터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고급 필터로 넘어갑시다. 기능 정리. 자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쪽으로 시트가 고급 필터 시트가 아마 앞쪽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조건부 서식 앞에 있죠. 자, 고급 필터. 준비되셨나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우리 교재에 기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52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고급 필터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겠죠. 자동 필터. 그러면 필터. 그다음 고급 필터의 처리 순서는 처리 방법은 자, 예제를 보면서 할게요.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자,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녀석은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기가 부장인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데이터베이스 필터는 데이터베이스 다루고 데이터베이스는 조건한 게 있어요. 조건이 어딘가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지기 필터 명복사. 부장의 코드 볼 겁니다. 붙여넣기 부장.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직접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자동 필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문제예요. 고급 필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군요. 나오는 횟수가 좀 많군요. 다른 기능에 비해서. 자,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처리하는 방법은 자, 화면 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요겁니다, 요거. 자, 목록 범위.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목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목록,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들어왔네요. 이상 없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상 있다. 다시 지우고 제일 설정.
그다음에 조건 범위 커서 놓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위에 보시면 결과 현재 위치의 필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자동 필터처럼 데이터베이스 내에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확인. 여기 깔때기 죄송합니다. 깔때기가 아니고 파란 색깔로 행 레코드 레코드 보이시죠? 번호 파란 색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는 건 조건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자동 필터한테 치우기, 요거 치우기. 자, 그러면 고급 필터 안에는 자동 필터에 없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고급 자동 필터는 아까 결과물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잖아요. 결과 백데이터 만든다고. 그런데 고급 필터는 굳이 그렇게 복사 붙이기 작업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거. 자,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이상 없죠? 그럼 그대로 쓰세요. 조건 범위도 이거 그대로 쓸 겁니다. 이상 없죠? 그대로 쓸 겁니다.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명단에 커서 놓으시고, 여기 이제 활성화되어, 자, 밝게 나타나 있죠. 활성화되어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요 커서 놓은 상태에서 빈 셀 하나만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 지금 6개의 필드명을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확인 하면 이렇게 백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고급 필드 있으면 따로 복사 붙이기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있다. 됐죠? 그 다음 잘못되면 셀을 선택하시고 결과 레코드가 맞지 않다 시험에서 그럼 지우시고 지우면 되거든요. 자, 그럼 범위 설정 지금은 셀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 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선택해서 지우겠다 뭐 요거 삭제. 여기까지 실습해 보세요. 아, 잘못되었구나. 지운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해드렸고. 자, 그 다음 이 조건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조건. 이 조건 처리할 겁니다. 이 조건. 입사 연도 필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그리고 2010 이하는 복사할 수 없으니까 직접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면 보고 필드 적용하는 순서 조건, 데이터베이스니까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필드에 고급 필드. 목록 범위 이상 없죠. 조건 범위는 안 맞을 것 같네요. 지웁시다. 지우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건 범위를 설정. 그리고 빈셋, 죄송합니다. 자, 다른 시험은 무조건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저 옵션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복사 위치 명단에 커서 넣으시고 빈셀 클릭. 그러면 아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6개의 필드가 화면에 다 표시가 될 거다.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조건 작성하시고 결과도 아무데나 나타내시고요. 다만 저는 공간이 좀 설명드릴 공간이 좀 좁은 관계로 치우고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치우고. 진행하는 순서는 이제 익히셨죠? 자, 그러면 방금 하셨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사원명이 김치성을 가진 레코드 필터하라. 무슨 기능을 통해서? 고급 필터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 작성하는 거 사원명, 필드명, 복사. 붙여넣기. 자, 자동 필드에서는 이걸 아까 사원명, 필드, 시작문자, 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고급 필드에서는 이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김,
별 표시라고 처리를 합니다. 조건값이. 그럼 저 별 표시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데이터.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별 표시 기호. 뭐 하나의 코드입니다. 코드. 자, 요렇게. 요거까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뭐 필터 처리하는 거는 뭐 진행하는 순서는 똑같으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자, 데이터에 그거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안 맞네요. 목록 범위는 맞는 것 같은데. 조건 범위 안 맞네요. 지우고 다시 재설정.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일정에 끝을 넣으시고 빈 셀 하나만 클릭하면 뭐 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에는 6개의 필드, 모든 필드를 화면에 다 표시해 준다. 그러면 김치성을 가진 레코드. 여러분들 이거 결과 안 지우셔도 됩니다. 저만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냥 공간 넓으니까 편하신 자리에서 하세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사원명 수로 끝나는. 그럼 이거 이제 사원명 끝나는 레코드를 고급 필드 통해서 처리해보자. 자, 사원명 필드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그리고 수로 끝난다는 건 별표시 수, 이렇게 처리합니다. 별표시 수. 자, 그 다음. 방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실습을 몇 번 해보셨지만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그러면 사원명, 성별, 뭐 입사 연도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고 싶다.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 임의의 셀 선택, 붙여넣기 하면 내가 6개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3개만 보고 싶다고요. 3개만. 그러면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녀석에 대한, 필드에 대한 의사표시. 됐죠? 이거 시험에 나오는 유형인 거죠. 모든 필드를 나타내는 그냥 특정 필드만 나타낼 것이냐. 자,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식작업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목록 범위 이상하고 조건 범위는 안 맞겠네요. 지웁시다. 그 다음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자, 이거 잘 보세요. 복사 위치에 넣고 빈 셀을 클릭하면 방금 뭐 모든 필드 6개의 필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6개의 필드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한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뭐 요만큼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필드명을 설정.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저만큼만 보고 싶은 줄 알는다 거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단 이 녀석은 6개의 필드를 다 가지고 있고요. 다 나타내려고 보니 사용자가 저만큼만 나타내려 요구했으면 사용자 우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를 가졌다. 뭐 이런 맞네요. 끝자리가 수. 자,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 그대로 두세요. 하나만 더 해보고요. 여기 이 시트는 마무리할 겁니다.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는 관계로. 자, 사원명에 U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필터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 사원명, 필드명, 최대한 복사 조건 작성하실게요. 이건 자, 그 U라는 게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여기에 포함이라는 조건 작성입니다. 보고 필터에. 그리고 특정 필드명만 보고 싶다. 그러면 사원명, 부서, 급여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시기까지 볼까요? 그러면 4개를 보고 싶다. 6개가 아니고. 그러면 4개의 필드명을 선택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K에서 선택하시고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건 이만큼만 보겠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안 맞네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제설정 지우시고. 결과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일 시간에 커서 놓으시고 특정 필드명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하면 U가 들어가 있는 거 저장. 그러면 지금 조건이 몇 개 처리했죠? 한 개짜리 조건 처리하신 거잖아요. 두 개 이상은 또 두 개 이상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파일 탭에 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4. 이거 열어놨나요? 열려있군요. 기본 작업 4 파일 여시고. 자, 고급 필드 3부터 볼게요. 시트면 고급 필드 3부터 보겠습니다. 3. 그리고 교재 56페이지. 두 개짜리 조건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다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다 했잖아요. 엔드와 결합 조건까지.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자, 56페이지. 고급 필드 3시대에 대해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상공 주식회사 인사관리 현황표에서 부서가 경리부이거나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드 사용해 검색하시오. 자, 검색, 추출, 필터 같은 이야기라 그랬죠. 조건 보이세요? 부서가 경리부라는 조건. 급여가 400만 이상의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거나라는 표현이 있을 거네요. 오화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교재에 다시 돌아갑니다. 검색, 추출, 필터 같은 표현이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 고급 필터 조건은 A18에서 C20 범위. 여기네요. 여기. 알맞게 입력하세요라는 표현. 읽었습니까? 그건 저 9개의 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조건을 작성하는데 9개의 셀 범위를 넘어가면서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9개의 셀 내에 작성을 하는데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도 있고 알맞게라는 표현. 그 다음 시작 위치는 무조건 A18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A18셀로부터. 자, 그러면 부서가 격리부죠. 그럼 이거 작성하실 줄 알잖아요. 부서,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격리부,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자, 한 개는 작성하실 줄 아시죠? 그 다음 이제 오하잖아요. 필드명은 연이어서 아까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급여,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 다음 오화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건 값을 다른 행에다가 작성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할 때 좀 잘 기억하세요. 뒤에 가서 또 복습을 하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입력. 400만 이상은 복사할 수 없으니까. 오빠 조심하시고. 맞아. 자, 이제 56페이지 두 번째 삼각형 읽을게요.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 자, 결과물. 결과인 레코드는 동일 시트, 현재 시트 고급 필터 3. 시트에 A23셀로부터 나타났어요. 여기.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문제 푸는 거니까 문제에서 특정 필드명을 뭐 사원명부터 급여까지의 필드명을 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죠. 문제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하겠다.
자, 그러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빈 셀만 선택해주면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해준다고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어렵진 않죠. 조건만 잘 작성해 놓으면.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보고 목록 범위 이상, 조건 범위 이상,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빈 셀만 A23셀 빈 셀만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 준다. 확인. 아까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자, 보세요. 엔드 조건 작성, 같은 행위에다 갑니다. 오화 조건 작성, 다른 행위에다 갑니다. 같은 필드에 쓰실 때는 이렇게 작성도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시험에 조건이 딱 2개만 나오냐고요. 간혹 3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54페이지에 가시면 엔드 조건 작성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엔드 조건 작성입니다. 그 보고 필드 조건이라는 게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엔드 조건. 자, 오화 조건도 한번 보세요.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뭐 확장이니까. 자, 엔드와 결합 조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오늘 아까 문제를 통해서 해보셨죠? 이거. 엔드와 결합 조건 이거 해보셨잖아요, 이거. 네? 이게 엔드와 결합 조건이라고요. 그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다 해보셨습니다. 다만 뭐 3개까지 안 해보셨는데 3개짜리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출제 유형 1, 2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시습 하셔야 되니까.